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정축월 을미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나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 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의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주의, 대한, 뭐 큰 주의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겨울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술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에 을간, 을목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이 되지만 음목이 되죠. 음목이면서 을목은 양유목과 같다, 화초와 같다,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했지만은,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쓸 수는 없고요. 반드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쓰게 된다라고 봤는데, 이런 을목이 태어난 월령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동절이 되겠죠. 엄청 추운 그런 동절이면서 만물이 땡땡땡땡 얼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난초를 화분에 심어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이걸 바깥에 영하 10도, 20도 떨어진 바깥에 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00만 원짜리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월의 을목도 해월, 자월과 마찬가지로 일단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은 해자축월이 숙명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월의 을목이 태어났는데 사주 나머지 글자들이 화가 한 점도 없다. 그러면 이 을목은 얼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도 병화를 보고 봐서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축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하고 을목이 얼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수가 목을 생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축월 같은 경우는 물론 축중 개수가 암장된 개수가 있긴 하지만 축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을목 자체가 이렇게 세력이 왕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축월의 병화도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을 얻게 되면, 인목을 얻게 되면 어떻다? 일간 을목도 묘의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병화도 인의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일간도 튼튼해지고 조우할 수 있는 병화도 튼튼해진다. 물론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 중요한 건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천간의 개수라든가 특히나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어떨까요? 수가 왕한 계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기가 더욱 강해진다. 해자축월의 동절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래도 뭐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됐다라고 하면 화가 그만큼 세력을 더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해자축월에 어떤 분들 질문할 때 화가 몇 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인데, 동절 해자축월의 화는 간지로 3점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 5, 묘월 여름 같은 경우에 수가 그러면 몇 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4, 5, 묘월 여름에 수가 필요할 때는 간지로 3점 정도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축월의 개수가 투출할 수도 있고 축월의 임수도 천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수가 있다고 해서 너무 안 좋게만 볼 것은 아니고 그 수가 얼지 않도록 화의 세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은 기본적으로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목 향양이라고 해서 겨울의 나무는 어떻다? 따뜻한 봄을 양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운은 어디까지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수월의 을목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전반적으로 목화가 세력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목화운이 아니라 반대로 금수운으로 행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해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축월은 일단 기본적으로 음기인 수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사주에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목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 많은 사주를 보심으로 인해서 임상을 통해서 사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리하면 축월의 을목은 역시나 뿌리 있는 병화를 얻고 일간 자체도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은 을목일간이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을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인가, 그 다음에 월령은 어떤 월령인가를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격국과 용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겁니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사주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서 상호 8글자, 사주 팔자 8글자가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는 어떤 사주냐, 좋은 사주는 쉽게 말하면 중화가 잘 된 사주가 좋은 사주이고요. 좋지 못한 사주는 중화를 잘 이루지 못한 사주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중화시킬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사주 명리학에서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될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 안에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는데, 그 오행이 어느 오행이 왕하고 어느 오행이 약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왕세를 보는 것이고,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일간이 왕해야지만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사주가 약하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식재관을 용신으로 쓸 수 있는 반면, 일간이 약하면 식재관을 쓸 수가 없죠.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지로서 약한 일간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더운지 아니면 추운지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났으면 굉장히 추울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면 굉장히 뜨거울 것입니다. 그리고 한열만 보는 게 아니라 조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건조하냐 습하냐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한난 조습을 말하는 것인데, 중간에 이게 왕세와 한열을 잘 중화되고, 그 다음에 울롯도 이 사주에 맞게 부합하게 되면 진짜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재미지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운의 흐름, 울루의 흐름도 사주와 부합되지 않게 흘러간다고 하면 삶이 좀 많이 고달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가 안 좋고 대운이 안 좋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삶이 힘들고 고민이 많고 제 뜻대로 안 되는 그러한 삶이라면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왕세와 한열에 있다. 이것이 사주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결국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되겠죠. 천간에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 을목은 음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지인은 축토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죠. 음토가 되겠습니다. 진술, 축미, 토가 있는데, 진토, 술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축토와 미토는 음토가 된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음목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됩니다. 일간인 을목인 내가 극한다, 아극자라고 하고,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내가 극하는 것이 있으면 나를 극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극아자라고 하죠. 극아자. 이는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관리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개념이다라고 하면, 내가 관리하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성은 재물로도 보고요. 남자한테는 처로도 보고요. 인기 있잖아요. 인기도 재성이 해당이 됩니다. 근면, 성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간도 왕하고 재성이 왕하면 당연히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하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색 잡기도 해당이 되고, 유흥 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적당한 유흥오락이라든가 주색 잡기는 삶의 원동, 삶의 삶의 낙이 될 수 있지만, 너무 주색 잡기 유흥오락에 빠지면 자칫 패가 망신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이러한 재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재성이 있는 경우에 일간이 왕해야지만 하고 재성도 왕해야지만 이 재성을 나의 소유물로 만들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사주는 중화된 사주가 좋은데, 그 중화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했죠. 왕세는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너무 왕하다. 그거는 다시 말하면 죄다 신약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신왕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도 왕하고 재성도 왕해서 내가 능히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재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재물을 감당할 수 있다. 내 아름다운 여인을 감당할 수 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다. 근면성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잘 친구들과 재미지게 오락 같은 거라든가 취미 활동하면서 친구들과 아주 유쾌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왕재양에서 재성의 용도가 있는 것임에 반해서, 일간이 약한데 재성만 왕하면 재물이 있어도 나의 재물이 아니죠. 명리서에는 부옥
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제다 신약이 되면 부옥빈이라고 해서 부옥은 뭐 부잣집을 말하죠. 빈인은 부잣집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 옛날로 따지면 집사 같은 것죠. 그 안에 있는 대가댁의 일은 집사가 다 하죠. 근데 그 돈은 어떤 돈? 내 돈이 아닌 대가댁의 돈이면서 그냥 내 월급 받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다 신약이 바로 그러한, 그러니까 겉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내실은 거의 없는 그런 것이 또 제다 신약이 될 수 있다. 해서 어쨌거나 일간이 왕해야지만 관성도 그 다음에 재성도 식상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왕세는 그만큼 중요한 개념. 그 다음에 왕세는 뭐가 왕이 된다? 일간이 왕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간이 너무 극왕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죠.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제는 정자, 발을 정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예측이 가능한 재물, 정제. 그래서 이자, 월급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편제는 예측이 좀 어려운 재물, 예를 들면 로또 같은 개념, 일확천금 같은 개념, 그냥 무심코 땅을 좀 사놨는데 그게 10배 오른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차이가 있겠다. 그래서 정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편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제가 좋다 편제가 좋다는 것은 단지 그냥 양당 간에 무자르듯이 나는 정제, 너는 편제, 이게 아니라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사주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떤 사주는 정제가 좋은 사주가 있고요. 어떤 사주는 편제가 좋은 사주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나서 좋다 나쁘다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자르듯이 대공 잘라가지고 정제는 좋은 것, 편제는 나쁜 것, 반대로 편제가 좋은 것, 정제는 나쁜 것,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제가 되는 것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처럼 음대 음의 관계,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죠. 음양의 조화가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석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서로 붙으면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는 양이 되고 마이너스는 음이 되는 거니까 음대양 또는 양대음이 되면 자석까지 서로 달라붙죠. 이것이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이고, 양대양 또는 음대음이 되면 서로 밀어냅니다. 서로 조화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대음이 되면 양대양이나 음대음이 되면 이거는 그래서 편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음목이 음토를 받기 때문에 뭐가 되죠? 편제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 격을 딱 붙이면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격이 된다. 편제격이 되는 것인데, 자,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뭐가 왕합니까? 물론 해자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 되면서 원래는 수가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는 해월의 임간지, 자월에 뭐가 된다? 제왕지가 돼서 수가 왕하시고, 축월은 수의 쇠지가 되면서 진술축이, 월은 뭐가 왕하다? 토왕절이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을목이 축월에 태어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재성인 토는 왕하고 반면에 을목은 일간은 약하다. 일간은 약한데 재성이 왕한 국세 또는 재성이 많은데 일간이 약한 국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다 신약이 되니까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격을 논할 때는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제격이 되는데 원령 자체가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니까 일단 뉘앙스는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신왕 제왕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즉 이 제다 신약한 것을 중화시키고자 하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일간이 약하니까 인성이라든가 비견, 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제다 신약이 아니라 이거는 신왕제왕이 될 수 있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수를 말하는 것이고, 비견, 겁재는 목을 말하는 것이죠. 수목. 그래서 이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인비를 얻어서, 인성 또는 비겁제를 얻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축월은 어떤 계절입니까? 토왕절. 그렇죠. 토왕절이긴 한데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되죠. 대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죠. 당연히 따뜻하게
조후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격을 논할 때는 축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수, 신금,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기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편제격이 아니라 편인격이 되겠죠. 왜냐하면 수는 목을 생하는 관계인데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니 정인이 아니라 편인이 되는 것이고, 또 다시 축 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투출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축 중에 있는 신금이 이렇게 투출될 수가 있다니, 이 신금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시간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여기다만 갖다는 거니까 투출됐다라고 해서 꼭 연간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간 뺀 나머지 월간, 시간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뭐 편, 관, 격이 되는 것이다. 일간, 을목이 있는데 금이 목을 극하는 거게 나를 극하는 건데 대 음의 관계 편관격. 근데 재성이 왕한데 살을 얻었으니 어떻게 돼? 일간은 약한데 이거는 재살 태왕한 국세가 된다. 당연히 재살태왕도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간을 돕는 글자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수가 있어서 도와줄 수도 있겠죠. 수가 있으면은 약한 일간을 수생목해서 도와줄 수도 있겠고, 같은 목이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일단은 수도 이제 축 중에 개수가 있으니까 목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지로.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인묘, 목 등이 있어서 일간의 뿌리를 얻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춥다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으죠? 식상인 화를 얻어야 되는데, 조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는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어야 된다. 단 추걸의 병화가 약하니 그냥 병화만 딸랑 있어서는 그 힘이 부족하고, 간목이라든가 지지로 사오화 등이 있어서 병화가 지지로 뿌리를 둘 수 있다고 하면 이 또한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오늘 명식을 보게 되면은 자, 추걸의 을목, 제다신약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 미토를 봤습니다. 을미 일주가 되니까 당연히 충이 되겠습니다. 충미충은 토충이기 때문에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충은 붕충이라고 해서 토가 더 왕해진다, 토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토가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간은 더욱더 약해지게 되고, 제다신약한 신약재앙한 국세가 더욱더 두드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진토가 또 연지에 있다. 완벽 제다신약. 반드시 이거 토가 이렇게 많은 수보다는 목이 있어서 토를 제한 연후에 수를 얻는 것이 순서가 되겠죠. 자, 간목이 다행스럽게 연간에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토가 더 왕한 나머지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겁재인 간목이 토를 억제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정화는 원래는 미중정화가 투출된 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충미충이 되게 되면 미중정화가 개고됐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미중정화가 개고돼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화롯불 뒤집어 엎어서 불 다 꺼졌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충미충이 되게 되면은 개고가 돼서 정화가 왕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정화의 뿌리가 없어져 버려서 정화가 더욱더 약해져 있다. 이때 핵심은 이제 뭐가 돼요? 정화는 조후하는, 따뜻하게 조화하는 용도인데 손난로가 다 식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겨주고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이 온 것이 좋을지 보게 되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연지, 월지, 일지, 토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수를 얻었습니다. 수를 얻어서 이 수는 을목을 생하고 간목을 생해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토가 많기 때문에 왕토에서 자수가 좀 피극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도 지지에 뿌리가 없습니다. 충미충 미중정화 날라갔으니 정화의 뿌리, 병화의 뿌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병정화가 있어도 그 힘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 그래서 이거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되나?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시가 있을까요? 이거 좀 독특한 생시. 병술시. 병술시가 되게 되면은 지지로 뭐가 있습니까? 다 진술, 충미토 모두를 갖췄습니다. 진술, 지지로 토 4개가 있죠. 진술, 충미토. 이걸 다 갖추면 사고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격을 잘 갖추면 거부가 된다라고 했고요. 사고격이 됐는데 사충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빈약한 빈한한 그런 사주라고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술 충비를 모두 갖춰서 잘 된 경우를 옛날에 대통령 사주가 사고격 사주라고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수한 사주일수록 참 좋은 사주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은 사고격이라고 하는 그러한 격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기가 너무 부족하고, 이거는 그 다음에 화는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목화운으로 가면 수기가 너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너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 차라리 병자신은 목화운으로 가면 그래도 발전할 어떤 기미라도 보여지는데, 병술신은 목화운도 제가 봤을 때 안 좋아 보이고, 금수운도 제가 봤을 땐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정축시 같은 경우도 진술충미를 모두 갖춘 건 아니지만 또 충미충이 돼서 토가 많아지게 되니 을목 입장에서 을목의 뿌리를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자,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을목,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만은 축월에 토왕전 축월에 미토, 진토 있는 상태에서 무토 투출하게 되면 이것도 결국은 제다 신약 일수밖에 없다. 그래도 이것은 운은 어디로 가야 될까? 인목이 있고 약하더라도 인중병화의 정화가 뿌리를 두기 때문에 좋은 틀은 아니지만 이거는 목화운보다는 저는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요. 기묘시는 무인시에 보면 좀 더 매력은 더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진시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지지로 다 토가 되겠죠. 물론 진술충비 사고격은 아닙니다만은, 자,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이 있으면 을목이 아니라 경금. 을목 입장에서 경금은 뭐죠? 육신으로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정관이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성이 이렇게 많은데 정관을 보게 되면 칠살을 보게 되면 저건 정관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칠살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살 태왕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걸 재관태왕이라는 말은 없어요. 어차피 재성이 너무 왕해서 관을 보게 되면 그냥 그거는 정관의 작용보다는 칠살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살태왕으로 보게 되는데, 일간도 너무 약하고요. 간목도 뿌리가 너무 약하죠. 약한 정화 경금을 제할 수 있을까요? 많은 토의 정화도 기가 확 빨려 있기 때문에 사주 구조가 그냥 일간은 왕제의 생을 받는 경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재성의 노예가 된다. 자칫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완벽한 제살태양이죠. 그죠? 이거는 경금도 아니고 신금입니다. 정화가 이 신금을 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역시나 을목 자체가 너무너무 빈약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모시 또는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정관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축진의 뿌리를 둔 임수라 그렇게까지 세력이 있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보다는 좀 부족하더라도 금수운 쪽으로 가서 수의 세력을, 이거 그래도 오미 합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고요.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일간은 어차피 약합니다. 그래서 수를 좀 얻었다는 차원에서 그냥 목화운으로 가는데, 오늘 사주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토가 너무 왕하고 일간의 뿌리가 너무 약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생시를 얻더라도 이게 추천드릴 수 있는 이때 아들 딸 낳아서 한번 살아봐 정도의 그러한 택일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 일요일이기 때문에 자연뿐만이 아니고서는 이날 좋다고 해서 누가 택일해서 억지로 이날 낳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